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백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코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아시겠지만 750포인트를 돌파해주고 나서 이렇게 쌍봉만 들고 떨어지는 것 같다가 다시 한 번 더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순매수에 있어서는 개인이 계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동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만 주봉 차트 이렇게 봤을 때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아마 2018년 조금 전에 2017년 하반기부터 상승했던 이 상승장이 역대급 상승을 만들어냈던 그 주식장입니다. 아마 이때에 주식하셨던 분들은 애지간한 종목들 오버나이트 하고 그냥 금요일날에 시간외에서 잡거나 아니면 금요일날 장중에 잡으셨을 때도 월요일날 상승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물론 그런 시장에 소액이나마 참여를 좀 했었고요. 이때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던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횡보하던 이 라인에서 계속 그 주식 투자를 하고서 좀 버티고 계셨던 분들은 이때 상승을 많이 좀 누리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최근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제 주봉상으로 마치 고점을 낮춰가고 저점도 낮춰가는 하락장의 추세였다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시장을 엄청난 수급과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예전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주저주저 갈까 말까 했던 주봉상으로 이 지점에 다시 한번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772.81%고요.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앞서서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주봉상으로 이때 만약에 여기를 강하게 상승하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또 모릅니다. 이런 상승장이 나왔을지도. 그런데 이렇게 뚫고 나서 여기는 지지가 됐다가 이제는 저항이 되면서 뚫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시장이 특히 나스닥이 엄청나게 좀 강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중 무역 전쟁이다, 혹은 뭐 북한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 뭐 다양한 그 코로나까지 역시 포함입니다. 다양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빠지질 않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이 이슈에도 트럼프의 재선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활성화를 좀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도 역시 발맞춰서 상당히 좀 강하게 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더 이때의 정말 강한 상승장을 기다려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도 기대를 하면서 좀 기회를 잡아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코스닥은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가 상당히 강한 장이긴 했습니다. 뭐 3,000포인트 간다 막 이런 뉴스 나오고 했었죠. 역시 주봉입니다. 연봉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때가 그러니까 가장 큰 상승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이 아까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어, 연봉으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상당히 좀 더 강하게 가겠다, 뭐 3,000포인트 찍는다 막 이랬던 때인데 뭐 예상과는 다르게 좀 밀렸죠. 어찌됐건 그렇게 하고 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가 지지선이 됐다가 이제는 저항선으로 계속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2,000한 300포인트가 종가 기준으로 넘어간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 상승장이 올 수도 있겠죠. 워낙 디지털 뉴딜 그리고 뭐 한국판 뉴딜 그리고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뭐 카카오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돌아가면서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시장만 괜찮고 한다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기존의 거래량보다 이렇게 엄청나게 거래량이 상승한다라는 부분은 개인들의 자금이 상당히 많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대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고요. 정부가 바뀐 이후에 한 20개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저도 물론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은 뭐 세금에 대한 그 압박이 상당합니다. 양도세라든지 뭐 종부세는 물론 뭐 상당히 그 재력가여야지만 사실 종부세를 내는 거잖아요. 부자라고 하는 뭐 부세죠, 종부세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여러 기타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뭐 여러 가지 세금들이 굉장히 많이 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2주택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상당히 좀 자금을 더 투입해서 부동산을 매입하시거나 뭐 갭 투자하시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자금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적금도 아니고 펀드도 아니고 이제는 주식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한번 강한 상승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저도 투자자로서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좀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그 종목, 어떤 섹터에서 매매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계속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세 가지 정도예요. 우선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북한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언제라도 빅텍이나 스페커 같이 방산주를 띄울 수 있고 또 언제라도 갑자기 협업하면서 아난티라든지 뭐 예전에 한창 날아갔던 부산산업이라든지 현대엘리베이터 뭐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북주를 또 띄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당연히 화두죠.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는 시장을 빼놓기도 했지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반대로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그런 종목 중에 오늘 말씀드릴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 임상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반드시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현재 지지부진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이 지지부진합니다만 강한 시장일수록 반대로 시장을 뺄 수 있는 종목들에 유심히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들고 그냥 모아가고 하면 때가 되면 오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뭐 카카오가 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그죠?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 될 수도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직 시총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에 비해서 못 미치는 SK바이오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조금씩 저점에서 좀 모아가면서 슈팅 나오게 되면 그때 좀 비중 줄인다든지 아니면 불타기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슈는 코로나19가 거의 전체 시장을 좀 잠식하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이슈를 빼놓고는 시장을 뭐 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관련주들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한 7종목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각각의 종목들을 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까라고 눈여겨 보시고 개별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선은 그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이 이제 나파모스타트라고 나파벨탄이라는 그 항응고 급성 췌장염 치료제에 들어가는 성분을 소위 말하는 약물 재창출입니다. 크게 말하면 약물 재창출로서 기존에 있었던 약물을 활용해서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임상을 진행하는 회사가 있고요. 신약 치료제를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엔지캠 생명과학처럼 신약 개발의 프로젝트를 좀 들어가서 새로운 약으로 코로나 치료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종근당은 나파모스타트라는 성분이 있는 나파벨탄, 즉 항응고 급성 췌장염 치료제로 현재 그 한국 파스테르의 연구소와 임상 이상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보면요, 이렇게 지금 딱 양봉을 세웠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길게 양봉을 세운, 저는 이런 그 차트를 좀 좋아하거든요. 기존에는 이렇게 요 라인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소위 말하는 좀 횡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스권 내에서 여기서 뚫지 못하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거를 거래량 실리면서 기존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을 뽑아낸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상승하겠다라고 하는 스타트를 알리는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현재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깨지 않았고요. 이 뚫은 이 이후에는 살짝 눌리긴 했습니다만 깨지 않고 일봉상으로 강하게 좀 전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5.06%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선은 뭐 사실은
나파모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렘데시비르보다 뭐 수백 배의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물론 임상에 제가 참여한 중증 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 효과가 있다라고 좀 일컬어지는 성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임상이 진행되고 해봐야지 좀 알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현재 10만 9천 원 정도, 10만 7천 원 정도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요 음봉 뽑았던 이 음봉의 상하단 이렇게 있죠. 이 음봉의 이 몸통을 좀 뚫고 올라가는 시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친다고 볼게요. 이게 볼린저 밴드 상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좀 터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음봉을 잡아먹어 가면서 상승의 기조로 쭉쭉쭉쭉 뻗어나갈 수도 있고요. 임상이 잘만 진행된다고 하면, 만약에 임상이 빠그러진다는 기사 소식이면 당연히 쭉 밀려가지고 아마 이 정도까지 좀 빠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지가 될 수 있는 라인은 여기 10만 한 9천 원 정도, 여기가 깨지면 사실은 그러면서 기사가 터지고 안 좋은 악재가 터지면 당연히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지켜주면서 간다라고 하면, 이 추세라고 하면은 저는 길게 뺐더니 음봉, 물론 거래량이 많이 터지긴 했습니다만 음봉이 많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그만큼 안 좋은 시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블록딜 같은 경우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CB 발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도 항상 긴 장대 음봉과 거래량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봉이 떴을 때 이 음봉을 잡아먹으면서 이 수량들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면 오히려 그건 또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모멘텀을 가지고 추가로도 상승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얘가 한 13만원 정도에서 종가 마감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상승 쪽에 기대를 좀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렘데시비르보다 효과가 수백 배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라면 충분히 좀 기대감을 둘 수 있겠다. 그리고 종근당이 뭐 듣보잡 제약사도 아니고 한국 파스테르하고 다시 지금 그 연구소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임상이 좀 잘 진행된다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매동을 보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지금 보면 개인이 좀 상당히 좀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요, 상당히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았나봐요. 이때 아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지겹다, 이거 너무 빡세다, 안 되겠다. 왜냐면 한 50% 거의 가까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거의 50%까지는 좀 오버하고요. 한 45%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개인들은 다 던지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투신, 뭐 금투, 연기금, 기타 법인이 지금 받아내고 있어요. 아주 좋은 매동이거든요, 이 매동은. 그래서 종근당을 유심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유심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강약품입니다. 제가 부강약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얘도 역시 약물 재창출, 기존의 레로비르, 그죠? 비형 간염 치료제입니다. 레로비르는 얘가 현재 이제 그 레로비르가 우선은 뭐 임상 이상을 제일 빨리 사실은 뭐 진행했던 비형 간염 치료제인데 금요일날 갸우뚱하는 게 나왔습니다. 뭐냐? 기존의 거래량보다 조금 더 실렸고 윗골이 달았습니다만 한 10%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의 신호를 알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얘가 이렇게 윗골이 달았다는 게 윗골이 단 뭐 양봉?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좀 상승 후에 이렇게 지금 하락하면서 1차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들어가고 짧지만 2차적으로는 기간 조정이 조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저는 나오고 있지 않느냐,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여기 이렇게 가려고 하다 계속 못 갔잖아요. 그죠? 한 3만원대에서 계속 빌빌 싸다가 횡보 치다가 이제 여기 강하게 양봉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그죠? 거래량이 점점 터지면서 소위 말하는 뭐
양봉 3개 나오면 뭐 흑산병이다 적산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봉 3개는 흑산병, 양봉 3개는 적산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서 어찌됐건 상승을 좀 강하게 해주고 밀렸습니다만 이때 이 밀린 그 수량들이라든지 매물대를 다시 한번 터치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림이 아니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이었고 지난주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거래소 뭐 코스닥 할 것 없이 좀 빠졌고 매동도 안 좋았습니다. 매동도 안 좋았어요. 물론 이제 약보합으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매동도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전부 순매수 그리고 기관과 외인이 전부 다 순매도 해줬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제 무슨 종목이 튀었느냐 보면 미중무역준정 관련주 반짝했고요.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반짝했고요. 그리고 시젠 이렇게 좀 쳤습니다. 물론 그 돌아가신 고 박원순 시장님에 관련된 정치 테마주도 쳤지만 그거는 사실 뭐 4월 재보궐선거까지 내년 뭐 그때까지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지만 지금은 그 이슈는 크게 반짝이지 계속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장이 좀 빠지는 상황 속에서 갔던 섹터와 군 저는 코로나 19도 그 중에 한 꼭지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봤는데 어찌됐건 이 부강약품은 현재 어제 이렇게 양봉 좀 뽑아내면서 조금 신호를 알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 좀 보고요. 매동이 근데 부강이 좀 개인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개인이 계속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현재 뭐 연기금이라든지 기타 법인이 사주고 있습니다만 금투가 좀 계속 팔고 있어요. 금투는 원래 사실은 아시겠지만 금융투자는 주체가 조금 그 단기성이 좀 강해요. 그래서 뭐 다시 또 들어오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다라고 좀 보고요. 다만 연기금 상호펀드 기타 법인이 사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정도 좀 말씀드리고 외국인이 좀 파는 것도 좀 사실 좀 기분이 조금 뭐 좋진 않은데 그럼에도 차트상으로는 얼마든지 한 번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부강약품도 좀 지켜보신다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은 뭐 사실은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말이 좀 많은 회사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슈펙트라는 그 약물이 현재 이제 약물 재창출로 지금 다시 한번 코로나 19 치료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게 백혈병 약입니다. 백혈병 약. 근데 일양약품이 워낙 시세를 좀 강하게 줬어요. 여기 라인에서 지금 시세 준 다음에는 여기를 이렇게 요 라인에서 지금 멈추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그 기사에서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얘가 이제 지금 5월에 러시아 임상을 지금 착수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임상이 코로나19 임상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렘데시비르 있지 않습니까? 길리어드사에서 국내 임상 중인 렘데시비르는 이제 유일하게 좀 중증 환자들 를 좀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임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정말 괜찮은지. 근데 렘데시비르를 제외한 국내 제약사들은 사실은 임상 환자들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내에는 대부분 그 경증 환자들만 있고 중증으로 심각하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제약사를 막론하고 국내에서는 임상이 좀 더디고 임상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환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일양약품은 좀 해외에서 러시아에서 좀 이렇게 현재 그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임상을. 그래서 러시아에 이제 그 알팜이라는 그 제약사와 좀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일양약품에서도 그 알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좀 어렵다고 그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깜깜이 뭐 임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요. 그런 좀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요. 차트상으로 어쨌든 잠잠하게 지금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은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시는 게 맞고 매동을 한번 볼게요.
매동 보면 얘도 조금 최근 들어서는 매동이 좋진 않습니다. 그죠? 어찌됐건 개인 빼고 외인 기관 이쪽에서 좀 빨간색이 많이 나와줘요.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막 나이스하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고 아까 종근당하고 좀 대비되죠. 그렇지만 한 방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항약품은 조금 조정 후에 뭐 반짝반짝을 기다릴 수도 있고 한번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서 슈펙트가 러시아에서 어떤 식의 임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이 좀 공유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 다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그 깜깜이 임상이다라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소문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은 피라맥스라고 아시죠? 약물 재창출입니다. 원래 항말라리아제로 썼던 그 약물인데 얘가 이제 임상 이상을 5개 병원을 또 늘려가지고요 9개 병원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이제 약물 재창출로서 신풍제약이 벌써 5만 원을 이렇게 강하게 좀 터치하고 밀렸습니다. 대단하다고 좀 보여지고 얘도 역시 비슷하죠. 이때 한 번, 두 번 치고 세 번 친 다음에 강하게 갔어요. 여기서 요 구간대에서는 조정을 좀 이렇게 받다가 이렇게 양봉을 좀 세우면서 차트상으로는 기가 막힙니다. 아주 신풍제약이 양봉을 세우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타이밍에는 들어가서 잡기는 뭐 쉽지가 않죠. 우선은 조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차트상으로 공부하면서 보실 필요 있는 건 뭐냐면 이 지점입니다. 계속 쳐서 못 뚫었던 지점을 뚫리면 그때부터는 상승할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빠졌을 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승의 신호, 양봉이면서 거래량 터졌잖아요. 양봉이면서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앞서서 고점들을 돌파하는 이 양봉이 나오면 그때부터가 상승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 이거 보세요. 얘가 지금 여기서 윗꼬리 달고 양봉입니다. 뭐지, 밀린다, 이거 팔아야 되나, 뭐 그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 여기서 얘가 전 고점, 장중 전 고점을 양봉을 세우면서 뚫어 올리는 순간이 38,000원, 그때부터 지금 또 급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 고점 전에 못 뚫었던 이 밀렸던 부분들이 뚫리는 순간은 오히려 그냥 팔고 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오히려 사서 들고 가는 순간이 돼야 된다. 이거 또 뚫었는데 밀리겠지? 왜냐면 당했거든요. 여기서 더 갈 줄 알았는데 못 갔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밀리겠지 하고서 팔아버리는 그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뚫으면서 이 타이밍이다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22평선, 브레즈밴드 중앙선이죠. 여기를 잘 지켜주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하게 가고 있고, 18%면 엄청납니다.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피라맥스 성분이 정말 어느 정도 임상 이상에서 잘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따라서 더 갈 수도 있다. 다만 이제 호가 단위가 이제 5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 부침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호가 단위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1,000원이라든지 5,000원, 만원, 5만원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금액대에서는 역시 세게 가려면 강한 좀 힘이 필요하다. 근데 차분하게 잘 레벨업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격이 좀 벌어지면서 세게 가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풍제약은 강하게 뚫어 올리는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그 상승에 있어서 뭐 투신이라든지 그 뭐 외인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상당히 세게 올린 것 같아요. 연기금도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께서 잘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엔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사실은 지금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약물 재창출로 니클로사마이드라는 게 이제 최근에 DWRX 2003 이게 임상 승인이 났는데, 대웅제약은 또 엮인 게 아시겠지만 그 저기 뭐냐, 메디톡스랑 또 엮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뭐 얘가 승인하고 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뭐 아주 나이스하게 이 구충제 그 필리핀에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지만
아주 나이스하게 조금 보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겠다.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게 저점이라서 오히려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조금 뭐 썩 그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 구충제로 그 기존에 쓰였던 이 DW RX 2003 약제가 만약에 이제 뭐 강하게 좀 그 기사가 좋게 뭐 정말 임상 괜찮다 나온다면 또 모를까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겠다. 여기서 지금 보면 이때 양봉수여가지고 강하게 갔던 이 라인을 현재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여기를 이 양봉이라는 게 여러분 요걸 되게 중요시해야 돼요. 양봉 뜨면서 거래량 터진 이 차트에서 일봉을 되게 중요시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얘가 여기서 이제 뚫어 올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이제 간당간당 한 거거든요. 왜냐면 출발점이 여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상승하면서 이 정도 갭은 메꿀 수도 있겠지만 이 기사가 나온다면. 근데 어쨌든 임상이 지금 승인됐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이슈들이 워낙 그 메디톡스하고의 막 대판 싸움에서 대응이 좀 밀렸기 때문에 지금 매동도 뭐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런 대웅 제약의 현재 현황이 이렇다. 메디톡스와 이슈 때문에 빠졌고 필리핀에서 임상 진행하고 있는 구충제가 있지만 그 구충제 성분인 니클로사마이드가 과연 임상에 성공하는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른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은요, GX19 아시죠, 여러분? 이가 백신 치료제, 백신. 지금 백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백신. 치료제는 아니고요. 백신 아시죠? 맞으신 다음에 코로나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백신으로는 제넥신이 지금 상당히 좀 세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가서 많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얘도 역시 이렇게 좀 가다가 여기 기존에 있었던 차트 한번 보면서 공부하죠. 뭐 이때 툭툭 밀었다가 못 밀고 여기서 이렇게 도지형 나오면서 상승이 지속되면서 양봉 딱 뽑아내고 양봉 뽑아내는데 그게 역시 거래량 세게 터지면서 기존 거래량 대비 상당하죠. 이게 상승의 신호탄. 강하게 가면서 또 밀렸다가 이 양봉의 몸통을 깨지 않으니까 음봉이요. 다시 역시 반등 거래량 세게 가고 음봉일 때는 거래량이 죽죠. 그리고 양봉일 때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한번 또 밀렸습니다만 여기서 추세 전환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 이 10만원대가 얘네가 계속 종가 기준으로 왔다리 갔다리 했던 라인이잖아요. 그죠? 앞서서 말씀드린 거 보면 한번 생각나실 텐데 여기를 깬다면 여기를 얘가 깬다면 장대 양봉 뽑을 타이밍입니다. 지금 제넥시는. 그래서 투자이별로 봤을 때 뭐 개인이 많이 팔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법인이 되게 많이 사고 있어요. 여러분 기타 법인이요. 그 뭐 소위 말하는 예전에 기타 법인 사모펀드가 거의 세력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슈퍼개미도 있고 뭐 금투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이 기타 법인이 쭉 사서 올리고 슈팅이 나올 때 쫙 팔아 올리고 나서 팔아버리는 게 기타 법인이 만만치 않게 그런 식의 매매법을 구사하는 뭐라고 할까요? 그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타 법인이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그래서 기타 법인도 많이 사고 있고 차트도 이격도 많이 안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이격 벌어진 게 뭔데? 물어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와 이거 고점 언제 나올지 모른다. 빡세다. 당장 윗꼬리 달고 음봉 떨어져도 몰라요. 예. 음봉 떨어져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물량이다 뭐다 말 붙여가지고 밀어버리면 딱히 어떤 뭐 대거리 할 게 없는데 제넥신 보시면 자연스럽게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양봉 주고 또 빼고 양봉 주고 또 빼고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저점 높여가고요. 추세가 상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더군다나 이 V자로 이렇게 추세 전환할 때는 거래량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또 상승하면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심히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 제넥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그 EC-18 이게 신약 개발입니다. 신약 개발 좀 하고 있고요.
이게 현재 이제 미국에서 코비드 19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좀 지원해가지고 개발비를 갖다가 한 400억 규모로 연구비를 신청을 했어요.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인에서.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한번 치고 제가 한번 이거 다 지우고 한번 볼게요. 이것도 뭐 구독자분들이 이제 차트 같은 것들 보시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보는 거니까요. 이렇게 보면 참 재밌어요. 차트 보는 것도 이렇게 한번 치고 양봉 뽑은 다음에 이렇게 도지형 같이 나와주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매수와 매도의 힘이 비등비등 하다가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쪽으로 뽑은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양봉을 싹 뽑아주고 거래량 터졌느냐? 역시 마찬가지 터졌죠. 그죠? 터지고 나서 쭉 이제 여기 라인에서 있다가 얘는 현재 이제 10만원 정도 라인이죠. 여기가 10만원 정도 라인에서 지금 계속 터치해서 올리려고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이게 시그널이라고 봐요. 이 양봉 뽑으면서 거래량 터진 게 전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고요. 얘가 여기서 이제 그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얘가 마찬가지로 얘가 좀 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정별 만들면서 양봉 뽑았기 때문에 이 10만원 라인을 돌파해주면서 이슈가 좋으면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좀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주 움직임 좋고요. 엔지캠 생명과학.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어쨌든 얘는 신약입니다. 약물 재창출이 아니고요. 그래서 신약으로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엔지캠도 좀 보시면서 이제는 하반기죠. 물론 이제 7월달이면 그 하반기 2분기에 실적 관련된 그 추정치라든지 2분기 실적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좀 괜찮은 주식들 위주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코로나19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은 살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서 실제로 임상도 잘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런 그 어쨌든 EC 1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 개발 정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뉴스화가 된다면 얘도 역시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동도 뭐 괜찮습니다. 양봉을 뽑아낼 때 매동이 뭐 금투는 팔았습니다만 외인과 기관 전반적으로 사모펀드라든지 뭐 기타 금융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와 줬기 때문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 좀 유심히 지켜보신다면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시장에서요 그냥 막연히 단타 친다라고 해서 뭐 단타로 막 들어가서 하시면 초반에 뭐 잠깐 반짝할 수는 있겠는데 물릴 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단타보다는 조금 괜찮은 종목들 선별하셔가지고 조금씩 좀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너무 고점인 종목들보다는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서 특히 코로나 치료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토요일 오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주말에는 주식 생각 좀 잊으시고요. 가족들과 건강하고 즐거운 한 주 마감하는 휴일 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저도 오늘 좀 짬을 더 내서 다른 종목들을 유심히 좀 살펴보다가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부족함에도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셔가지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